이번 주제는 인류와 AI 2월 12일이고요. 일단 AI 관련해서 먼저 대전제를 말씀드릴게요. AI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요즘에 뭐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AI 관련해서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AI 시대의 대전제가 결국에 이제 인간 중심입니다. 홍익인간. 이 우주의 가치가 홍익인간이기 때문에 이 대전제를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최대 가치는, AI로 제가 이전에 이제 모든 게 다 자동화된다, AI로 몽땅 다 자동화되면 그 시대, AI 시대의 최대 가치는 결국에 이제 성명정이 돼요.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있는 철학, 성명정 철학, 그리고 그 중심인 도덕, 그것으로 이루어진 매력, 그리고 또 이제 성명정이 갖춰지면 개성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이 자본의 가치가 이전엔 절대적이었다면 이제는 이 상대적으로 이런 성명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그게 AI 시스템입니다. 일단 그렇고, 일단 최대 가치는 이 성명정인데,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주요 주제가 있어요. 먼저 이제 주요 주제를 언급을 해놓을게요. 미리. 요즘 이게 가장 핫한 주제예요. 이게 제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핫한 주제인데, 대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 것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일단은 이전에도 카페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2008년도에, 요게 이제 신선도 카페입니다. 정보기가 2008년도에 제가 쓴 거예요. 2008년도 3월 15일 그때 쓴 건데, 이때 이제 요거를 물론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예견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거는 굳이 미래를 가서 본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고 충분히 두뇌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한 거예요. AI 로봇으로 완전 자동화될 것이다라는 걸 그때 예측한 것이고, 일단 여기 이 돈으로부터 자유는 그 이후에 아주 이후에 쓴 책이지만, 이것도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당시에 이제 2013년도에 쓴 책인데, 이 당시 때 여기서 이제 화성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죠. 화성 이주 계획 같은 게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례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언급을 한 거예요. 왜 언급을 했냐면, 2008년도에 그 하산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가장 위협이 될 만한 게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 중에 여러 가지가 인간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됐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러면 인류가 멸종하면 안 되니까 화성 백업 플랜 같은 걸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걸 실제로 하는 여러 그룹들이 나타나서 그걸 여기다 언급을 한 겁니다. 화성 문명 위주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여기다가 언급을 했었어요. 이 당시 때 문명의 백업 플랜으로 여기다 언급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거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화성으로 이중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두 개의 그룹을 제가 언급했어요. 두 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네덜란드랑 미국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 스페이스X,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는 2014년 이게 이제 저 책을 그러니까 기술은 2012년경에 썼을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에 출간한 건데, 그 당시 때는 스페이스X나 일론 머스크 회사 같은 게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죠. 되게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주가도 $1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1에서 있다가
나중에 20년대 돼서야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알려지면서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걸 왜 언급하냐면 제가 뭐 무슨 이쪽에 IT나 과학 쪽으로 문외한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이 수도라는 걸 좀 뭐랄까 좀 폭 넓게 보셔야 되는 게, 이 전반적으로 이 우리 사회 과학이나 뭐 철학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배경이 달라지면 그걸 다 습득해서 그거를 일체화시켜서 어떤 그 깨달음적인 그 완결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도가 깨달음이라는 게 그 우리 시대에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알아야 돼요. 대체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계속 살펴보고 했었어요. 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를 이 화성 관련한 테슬라 그 회사 같은 일론 머스크 회사를 언급한 게 처음으로 언급한 게 이제 2013년인데, 그 전에도 어디 댓글이나 뭐 쓰고 막 했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었고, 그게 그때 그 당시 때 1달러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나 혹은 또 그 이후에도 언급을 했어요. 2017년에 천마의 100번째 회기라는 작품에서, 이게 제가 쓴 겁니다. 이게 2017년에서 2018년 걸쳐서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 이 중간쯤에 나왔을 거예요. 중간쯤에. 여러분이 근데 굳이 이거를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걸 뭐 굳이 일론 머스크가 주요 주인공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얘가 100번째 회기라는데 100번째 회기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별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일론 머스크 때문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언급이 됐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때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이때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언급했을 때 테슬라 주식을 샀어도, 자 그렇다고 테슬라를 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어떤 그 정책을 100% 지지하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특히나 뭐 뉴럴링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일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해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인가? 요게 첫 번째 이 주제가 되면, 요 대단락의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어째서 인류가 멸망시키지 않는가라는 게 이 주요 핵심 그 컨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건 일단 여기서 자 추가로 다시 찍습니다. 이 테슬라 관련해서 다시 또 몇 가지, 테슬라랑 뭐 그 회사가 인류를 백업 플랜으로 뭐 화성에 보내자. 그러니까 그 어떤 화성을 제가 언급한 게 2013년 그 서적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을 했어요. 2013년이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2013년이고, 그 다음에 심슨 가족에서 이게 심슨에서 미래 예언이라고 해서 나왔던 게, 계획은 2005를 화성년 방역 타임쇼에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 2016년 방영분 2016년 방영분에서 심슨 가족에서 화성 이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2016년이고 에피소드가 방영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 실제로 화성 이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화성 이주 계획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2016년 6월인가 아마 6월인가 10월인가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연대가, 그러니까 이때 물론 이제 화성 공개 언급했을 때는 일론의 그 회사만 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의 어떤 한 회사,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두 개를 언급했었습니다. 저는
이 어떤 회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인류 백업 플랜으로서 필요하다 라는 언급을 한 거예요. 이 우주가 크게 변화했다,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인식한 시점이 2008년입니다. 2007년 말입니다. 제가 하산한 직후에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구상이 됐는데 그걸 공개 언급한 게 2013년이에요. 자, 그렇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인가,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왜 멸망시키지 않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